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주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창조하는 뇌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조하는 뇌과학에 관련된 책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왜 소는 인간처럼 몸을 이용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춤을 안무하지 못할까? 왜 다람쥐는 나무 꼭대기까지 쉽게 먹이를 운반할 수 있는 승강기를 만들지 못할까? 왜 악어는 쾌속종처럼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발명하지 못할까? 이 책, 창조하는 뇌는 그 답이 자신의 기대를 깨트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가 발전해 만들어진 일탈하는 창의성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뇌의 작동 원리를 중심으로 로봇, 컴퓨터, 건축, 인공지능부터 문학, 음악, 미술에 이르기까지 500만 년 인류 역사를 종횡무진하며 위대한 인물들과 혁신적 사례들을 분석해 창의성의 비밀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이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예술과 과학, 최신 기술 혁신 사례들을 들여다봄으로써 각 분야를 초월하는 혁신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뇌의 작동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궁금해할 만한 화제들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 저자는 누굽니까? 저자가 두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이글먼, 현 세계적으로 촉망받는 젊은 뇌 과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신경과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사이언스, 네이처 등의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의 뇌가 외부 자극에 의해 변형되는 뇌의 가소성, 시간지각, 공감각, 신경법학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이면서 뇌과학을 대중적으로 쉽게 흥미롭게 소개하기 위해 TV와 라디오에 자주 등장하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이기도 합니다. 저자 앤서니 브란트는 작곡가로서 칼 아츠에서 석사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라이스 대학교 셰퍼드 음악대학에서 음악이론과 작곡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학과 예술을 접목한 연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동료 음악가들 뿐만 아니라 신경과학자들과 함께 음악 예술을 통한 인간의 정신의 탐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가 뇌과학자 또 작곡가, 의외의 또 조합인 것 같습니다만 어떤 이야기들 다루는 겁니까? 자, 사람들은 창의성이나 혁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요,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이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인간의 끝없는 창조와 혁신이 사실은 과거의 경험과 지식 혹은 주변에 존재하는 그 무언가를 원재료로 삼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하죠. 저자는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창조적 예술품과 혁신적 발명품을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창조적인 뇌가 보여주는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희기, 쪼개기, 섞기의 세 가지 전략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그래요. 희기, 쪼개기, 섞기랑 좀 하나하나 들어볼까 싶은데요. 아니, 희기? 어떤 내용입니까? 자, 희기란 이것은 기존에 존재했던 원형을 변형하거나 뒤틀어 본래의 모습을 벗어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무가 마사 그레이엄의 혁신적인 안무나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보여준 곡선 형태의 건축물, 영화 300에서 슬로우 모션과 패스트 모션을 번갈아 사용하며 시간을 뒤튼 것이 그 예죠. 이런 희귀 전략은 기존의 원형의 크기, 형태, 소재, 속도, 시간 등을 바꿔서 숨겨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럼 쪼개기는 어떤 겁니까? 자, 하나의 원형을 해체해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쪼개기는 새로운 창조의 재료를 만드는 전략이죠. 일례로 화가 피카소가 평면을 분해해 그림 조각 맞추기 같은 입체적 형상을 탄생시킨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지역 셀을 나눠 현재 휴대폰, 셀폰의 기반을 만든 것이나 하나의 화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결정 수백만 개로 이루어진 LCD TV 기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개체를 다루기 쉬운 조각으로 해체하는 쪼개기 전략은 새롭게 재건하거나 개조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네, 그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전략, 섞기. 또 설명해 주시죠. 자,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섞기는 인간과 사자를 합친 스핑크스처럼 세계 문명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언어에서 무지개, 레인보우죠. 레인하고 보우를 합친 거고, 신문은 뉴스페이퍼면 뉴스와 페이퍼 같은 단어를 탄생시켰고, 다른 유전적 조직을 하나의 개체로 담는 유전공학, 과거 음악의 노랫말이나 멜로디 등을 수정하여 섞어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힙합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모든 것을 연결해 찾아내며 섞는다는 인지과학자 마크 터너의 말처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세계가 연결되면서 더 많은 섞기 전략이 일어나는 셈이죠. 자, 하지만 희기, 쪼개기, 섞기 이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또 우리가 또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변수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간의 뇌가 다양한 원재료를 휘고 쪼개고 섞으면서 무수히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탄생시켰지만
대부분 실현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의 조상격인 블랙베리는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사진업계의 창시자나 다름없던 코닥은 디지털 사진 기술의 도래를 알고 있었음에도 변화 앞에 머뭇거린 나머지 파산했습니다. 출시 당시 안전벨트와 혁신적인 변속장치 등 시대를 앞서가는 포드의 에디셀 자동차, 최고가 더 좋아졌다는 슬로건 아래 야심차게 등장했던 코카콜라의 뉴 코크도 대중이 외면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창의성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진화할 때 뭐 세 가지 방법 말고도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그들은 기존의 것을 과감히 깨고 스스로 거듭났습니다. 창조적 파괴라고 하죠. 두 번째는 혁신을 이뤄낸 사람들은 문제가 닥쳤을 때 대비해 하나가 아닌 다양한 옵션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의 것을 과감히 깨고 스스로 거듭났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책 속의 사례를 보면 비틀스는 1960년대 말 팝 음악계 정상에 올랐음에도 실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틀스는 1968년 출시한 일명 화이트 앨범에서 팝 음악의 전통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전통마저 무너뜨리며 창조적 파괴를 보여줬습니다. 독일이 지구 물리학의 물리학자 베게너는 7대륙의 생성에 대한 당시의 지식에 대해 의문을 품고 대륙 이동설 판기하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베게너는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북방 탐험에 안타깝게 숨졌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옳았음이 증명됐죠. 두 번째로 다양한 옵션을 내놓았다고 했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자, 해밍웨이 소설 무기여 자리거라를 위해 47가지에 달하는 결말을 준비했고요. 먼지 봉투가 필요 없는 진공청소기를 처음 개발한 제임스 다이슨은 15년간 무려 5,127개의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에디슨은 백열전구 필라멘트 재료로 3,000여 가지 소재를 실험한 끝에 탄생했습니다. 사실 전구를 최초로 발명한 험프리 데이비였지만 대량 생산 가능한 전구를 만들고 인류의 삶을 바꾼 건 끊임없이 도전한 에디슨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에 볼 수 있듯이 창의적인 결과물은 수많은 시도 끝에 탄생합니다. 어떤 옵션이 성공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창의적인 조직과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늘 다양한 아이디어를 준비합니다. 네, 그래요. 이 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다윈의 종의의 기원이 생각나더라고요. 적자생존, 환경에 적응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이죠.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창의적인 뇌에도 이런 공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의적이어서 그들의 역사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기 때문에 기준이 되었고 창의적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연하게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으며 수없이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창의력을 어떻게 발달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창의력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잘 휘고 쪼개고 섞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소개받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정환 작가.